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과 코칭 6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성과를 내고 싶다면 먼저 배우는 방법을 배워라입니다. 여러분, 학습은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기에 앞서 배우는 방법을 먼저 배워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리차드 파인만과 팀 페리스 두 천재의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차드 파인만의 학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인만 테크닉으로 알려진 리차드 파인만의 학습법은 현재 굉장히 유명한 학습 테크닉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리차드 파인만은 미국의 천재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양자역학의 한 갈래인 양자전기학을 정립한 공로로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과학자로서의 업적도 대단하지만 그는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봉고 연주, 마야 문자 해독, 그림 그리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수준급의 실력을 갖췄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그가 그 어떤 사람보다 학습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는 교육자로서도 굉장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내용을 굉장히 심오한 개념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인만 테크닉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만 테크닉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하고 싶은 주제가 생기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습한 내용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준으로 설명해 봅니다. 직접 말로 설명해 볼 수도 있고요. 말이 좀 불편하다면 백지 위에 자신이 이해한 바를 그대로 적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식의 빈틈을 찾아내 봅니다. 이전 단계에서 내가 설명이 어렵거나 글로 쓰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지식의 빈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학습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빈틈을 메꿔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단계를 거쳐도 학습이 끝나지 않는다면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학습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차드 파인만의 학습법입니다. 자, 리차드 파인만의 파인만 테크닉 4단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학습하고 싶은 주제가 결정되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하거나 직접 글을 적어봅니다. 자, 설명하거나 글로 적을 때 자신이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빈틈을 발견하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해서 빈틈을 채워봅니다. 자, 이 4단계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리차드 파인만의 파인만 테크닉입니다. 자, 이번에는 팀 페리스의 학습법인 DISS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페리스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그가 만든 DISS 학습법 역시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I는 그냥 발음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넣어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4가지 단계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프로세스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는 분해를 의미하는데요.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를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무리 커다란 지식의 덩어리라고 해도 결국은 작은 덩어리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지식을 하나하나 쪼개서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S는 선택인데요. 선택을 할 때 무엇을 하는 거냐? 앞선 작업에서 쭉 잘게 쪼개 놓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어떤 우선순위냐면은 그 지식의 개수가 총 100개라면 그 중에 20%에 해당하는 지식, 하지만 전체적인 양으로는 20%지만 그 20%를 학습할 경우 그 지식의 80%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의 체계 중에서 가장 먼저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것들을 추려내는 게 두 번째 S고요. 세 번째 S는 바로 배열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선별된 핵심적인 20%의 지식이 있겠죠. 그 지식 중에서도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나눠봅니다. 우선순위를 배열해서 핵심적인 20% 지식 중에서도 내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고
차선으로 배워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거죠. 자, 마지막 S는 제한입니다. 학습을 완료해야 할 데드라인을 정한다거나, 학습에 성공했을 때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거나, 학습에 실패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나 동기만으로 학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 스스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학습을 한번 이어가 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팀 페리스의 DISS 학습법 총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분해,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배열, 네 번째는 제한을 두는 것. 이 4가지 단계가 바로 팀 페리스의 DISS 학습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학습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리처드 파이먼이나 팀 페리스 두 사람은 확실히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해봤습니다. 저런 테크닉은 천재들이나 활용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잠깐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런 테크닉을 만드는 것은 천재들의 역할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테크닉은 누구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나 비행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한 혁명적인 시스템을 발명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도 누구나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러한 테크닉을 만들어내는 것, 파인만 테크닉이든지 아니면 팀 페리스의 DISS 테크닉이든지 이런 테크닉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천재들의 역할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평범한 우리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성과 코칭의 주제는 학습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면 성과를 낼 수가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팀 페리스와 리차드 파인만의 학습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 한번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우고 계시다면 그것을 배우실 때 2가지 테크닉을 적용하셔서 새로운 테크닉을 활용했을 때 이전보다 얼마나 그 학습 성과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과 코칭 6번째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의 성과가 훨씬 더 향상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6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